그래서 이 부분 네네네. 한번 잘 보세요. A가 마이너스 1,0이 아니라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0.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는 x 값이 0이, 그러니까 즉 y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점을 찾으면, 그 점을 찾으면 이렇게 두 점이 나오겠죠. 그럼 일단은 x는 x제곱 더하기 3x가 0이 되도록 하는 그 x를 찾았더니 x가 0이랑 마이너스 3 두 개가 나와서 이차 함수, 즉 a, 즉 x제곱의 개수가 양수고 두 개, 마이너스 3이랑 0을 지나는 그래프를 미리 그려놨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x축과 만나는 원점이 아닌 점을 a라고 잡재. 그럼 a의 좌표는 마이너스 3,0이겠지. 그럼 b는 어딨냐면 1,4라고 아예 줬어요. 그래서 b랑 a가 지금 이렇게 고정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위에, 그래프 위에 p가 a랑 b 사이에 이렇게 왔다 갔다 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문제는 a랑 b는 그러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그려줄 수 있는데 T라는 점이 만약에 여기 있다면 어떤 삼각형을 그려서 그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달라는 거죠. 그렇죠? 넓이가 최대일 때 A, B, 즉 P점을 만약에 A, B라 한다면 그때 A, B를 우리가 구하면 되는 거다. 그렇지? 그럼 언제 최대일까를 생각해 볼게요. 일단은 A, B 길이는 쌤이 지금도 말했듯이 이미 좌표가 정해져 있으니까 고정이지. 그럼 넓이를 구하려면 일단 요걸 쌤은 고정이니까 밑변으로 체크를 하고 높이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건데 높이가 그러면 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수직으로 내렸을 때잖아요. 그렇죠? 언제가 높이가 최대일까를 생각하면 우리는 넓이가 언제가 최대일까를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대체 언제 최대일까? 언제 높이가 최대일까? 이 단원에서 힌트를 얻어쓰신 분들도 있겠지만 자, A, B랑 어떤 요 그래프의 점을 찍었을 때 그 높이가 최대일 수 있는 점요 바로 요 A, B랑 기울기가 똑같으면서 이렇게 접하는 점에서의 요 높이, 요 거리 부분을 우리가 높이의 최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 접선, 즉 요 이차함수 y는 x제곱 더하기 3x의 접선을 찾을 건데요. 기울기가 어떤 애의 접선을 찾는다고? A, B의 기울기랑 똑같은 애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을 찾을 거예요. 그럼 쌤은 일단은 A, B에 대한 기울기를 찾아볼게요. 직선 A, B의 기울기 찾아보면 1 빼기 3분의 1 빼기 3이니까 1 플러스 3분의 4 빼기 0 계산해보면 1이 나와요. 그래서 기울기가 1이 되는 y는 x제곱 더하기 3x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을 먼저 좀 찾아보자. 그러면 좀 찾아볼게요.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찾을까요? 접점 알아요? 몰라요?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세 가지 기억나지? 오늘 안 써봤어도 알 수 있죠? 접점할 때, 기울기 할 때 접점을 모르고 그 외의 바깥점을 알 때 세 가지. 근데 지금은 기울기를 알 때잖아. 기울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접점을 찾아볼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기울기가 1이 되는 걸 아니까요. 우리는 저 y 프라임을 구해볼게요. 2x 플러스 3. 즉 이게 1이 되도록 하는 x 값을 찾으니 2x는 마이너스 2고 x는 마이너스 1. 즉 x좌표가 마이너스 1이 즉 접점의 x좌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a는 벌써 쌤 찾았는데 그치? 그럼 일단은 마이너스 1일 때 그때 y좌표는 얼마겠죠?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지. 이 위를 지나는 점이니까 그럼 대입하면 1-3이니까 마이너스 2. 그러면 요 점이 지금 P잖아요. 그쵸? 접점. 끝. 그럼 A는 뭐?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2.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의미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이게 2번 됐고 14번은 쌤이 좀 뒤에 그렸네. 앞으로 한거 보겠지. 14번을 가자. 14번은요.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px 위에 원점이 아닌 점 p가 있는데 이때 점 p에서의 접선이 y축과 만난 점을 q 이런 식으로 지금 접선에 대해서 점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겠어요. px p가 0보다 크다. 자 그럼 3차함수의 그래프는 쌤이 말했지만 x세제곱 앞에 개수가 양수면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그쵸? 물론 y는 x세제곱은 이렇게 생겼지, 그치? 근데 뒤에 뭔가 붙어있으면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리면 돼. 그럼 얘는 일단은 x축하고 만나는 점이 어딘지 찾아보시겠어요? 어떻게 찾아야 되지, 경아?
x축하고 만나는데 X 축하하고 y에다 0을 넣었을 때 그때 x값이죠. 그래요? 그럼 x세제곱 마이너스 px가 0이 되도록 하는 x를 찾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p는 0이 되고 x는 요거는 루트 p로 이렇게 우리가 합차 공식 쓸 수 있죠. 가능해요? 이렇게 돼서 우리는 x축하고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좌표가 0, 마이너스 p, 루트 p, 그러니까 풀마 루트 p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p가 양수라고 조건을 줬기 때문에 요 안에가 다행히도 양수가 돼서 여기 루트 p 0 마이너스 루트 p를 지나는 3차 함수를 그려볼 수 있겠다, 그치? 그럼 쌤이 아까 그렸듯이 이런 식으로 생겼겠다, 그치? 그래서 요게 이제 y는 쌤 요거 fx라고 하면 fx가 되고 그럼 이제 문제에서 말하는 거 우리가 점을 찍어보면 되겠어요. 원점이 아닌 점 p가 있는데 그럼 p의 위치는 뭐 원점 된 나머지 아무 데나 지나고 있다는 얘기야. p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막 어딘가 있대. 근데 그 점 p에서의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은 q. 쌤은 임의로 제일 그리기 쉬운데 여기서 한번 p점을 찍어볼게요. 접선 그리기가 좀 제일 쉬울 것 같아서. 그럼 얘에 대한 접선을 그렸을 때 접선을 쫙 그려보니까 얘가 이제 y축과 만나는 점을 여기를 q라고 잡겠대. 그래서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은 q, 곡선과 만나는 점 중에 p가 아닌 점. 얘가 지금 쌤이 좀 더 올려보면 이렇게 올려보면 이 접선이 쭉 더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요 p가 아닌 즉 이 하얀색 곡선 fx랑 계속 만나는데 요 노란 선이 어디서 한 번 더 만난다. 즉 p가 아닌 다른 만나는 점을 이번에는 r이라고 적겠대요. 그래서 pq 대 pqr을 구해달라는 얘기니까 결국은 요 길이 대 요 길이 b를 찾아달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 길이의 b. 근데 이거 수원에서도 그렇고 되게 자주 등장했던 개념인데요. 이거 좌표에서 만약에 세 점 사이의 길이의 b를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래서 선분의 길이의 b, 즉 AB 길이 대 BC의 길이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쓰다고 혹시 기억나? 삼각함수 배울 때 있었는데 이거. 너무 오래됐어? 직선 찾으시죠? 직선을 찾아요? 이게 점의 좌표를 알면 이 점의 좌표를 다 구해가지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찾아서 거리 찾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찾아서 모대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게 공식 루트 나오지, 그치? 루트 못빼기 뭐가 하고 해야 되잖아요.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수직으로 A에서 수직 내려 C에서 수직으로 딱 내려서 Y축과 평행이 되고 X축과 평행이 되는 이 선을 그려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돼가지고 길이의 B가 어디의 B랑 같은지 우리가 보일 거예요. 기억나세요, 이거? 요거 다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쌤은 요걸 이렇게 내려가지고 수직으로 내린 그 길이의 B를 찾으려고 해. 그래서 요 X축 사이의 값의 차이만 보고서 그 B를 찾으려고 해요. 그럼 우리는 요 점들에 대한 Y좌표 또는 X좌표 길이의 B로 요거 대 요거 혹은 요거 대 요거를 찾으면 된다는 얘기였지. 그럼 일단은 점의 좌표를 알아야 되니까 점의 좌표를 먼저 찾아보면 되겠어요. 그럼 일단 P의 좌표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P의 좌표를 알아요? 몰라요? 지금 몰라요. 그래서 쌤은 P의 좌표를 모르니까 접점을 모를 때인 문제야 지금. 얘는 A라고 놔볼게요. X좌표를. 그럼 Y좌표는 Y는 fx를 지나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A, A 세제곱 마이너스 PA가 바로 이 P점의 좌표겠죠. P점의 좌표가 되는 거겠지. 그럼 Q점의 좌표는 어떻게 찾을까요? Q점의 좌표 여기. 일단은 노란 색깔 우리가 쓴 우리 접선의 방정식을 먼저 찾아야 되겠죠, 그렇지? 그러고 나서 이 Y좌표이 뭔지 찾으면 우리 Q점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쌤은요, 일단 이거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도구였으니 풀이 과정에 쓰진 않겠어요. 일단은. 자, 그럼 일단은 접선의 방정식을 먼저 찾아볼게요. 우리가 접점을 모르는 상태이므로 접점이 A, A 세제곱 마이너스 PA인 상태예요. 그럼 이제 쌤 접선의 방정식 그냥 바로 써도 되지, 여기서. Y 마이너스 A 세제곱 플러스 PA는 F'A에 X 마이너스 A를 쓸 거야. F'A 뭘까요? 3X 그냥 바로 쓸게. 여러분 부르는 대로 3A 제곱
마이너스 T 이렇게.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걸 정리를 해줄 수 있겠죠. 이거 정리 한번 해보면 해봐 같이? 아니면 쌤이 빨리 한거 알려줘도 되고. 그냥 같이 할게요. 3a 제곱 마이너스 t에 x가 되고요. 마이너스 3a 세제곱. 쌤 요건 일부러 묶었어. 나중에 그냥 계속 남기려고. 뒤에 상수항만 좀 정리를 해줘. 마이너스 3a 세제곱 플러스 pa. 그럼 요것만 요로 슝 넘기면 되겠지. 그럼 y는 3a 제곱 마이너스 t에 x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a 세제곱. 얘는 날라간다, 그치? 그럼 여기까지가 일단은 우리가 구한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q의 좌표 구할 수 있을까요? 마이너스 2. 그지. 왜냐면 y절편이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가요 0, 마이너스 2a 세제곱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는 됐어. 그러면 우리는 R에 대한 좌표를 찾아보고 싶은데 R에 대한 좌표는 대체 어떻게 찾을까? R에 대한 좌표 대체 죠 R의 좌표 찾자. R의 좌표 찾자. 직선과 곡선의 교점이 되겠죠? 그쵸? 보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교점을 찾기 위해서, 즉 교점의 x좌표를 찾기 위해서 이 두 개, yfx랑 접선의 방정식이 y에 대해서 이렇게 등식으로 이렇게 놔주면 우리는 x좌표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 x세제곱 마이너스 px가 이 부분, 즉 3a 마이너스 3a 제곱 px 마이너스 2a 세제곱 이렇게 놓고 그때 되는 x를 우리가 찾아볼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문제는 t가 살아있잖아, 그치? 이거 어떡하죠? 잘 봐, 지워진다. x세제곱 마이너스 px는 3a 제곱 x 마이너스 px 마이너스 2a 세제곱이 되고요. 놀랍게도 여기서 마이너스 px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p 때는 계속 문제였는데 t가 날아가서 x, a만 남는 식이 나와요. 그럼 x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x 플러스 2a 세제곱이라서 우리는 요거에 대한 해를 찾고 싶어요. 3차식에 대한 해 어떻게 찾아? 조립제법 쓰면 되겠죠. 1차, 2차일 때는 없고 1차일 때는 이렇게 되고 상수항일 때는 이렇게 되고. 뭘로 해주면 좋을까? 뭘로 해주면 좋을까? A. 일단 쉬운 거 먼저 넣어봐. 항상 A 마이너스 A 먼저 넣어봐야 돼. 항상 편에 넣으면 1 A 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마이너스 2A 세제곱. 와우, 바로 찾았어요. 0. 운이 좋게 바로 찾은 거야.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a랑 x 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2a 제곱으로 되겠네. 그치? 그럼 얘도 한번 인수분 해볼까요? x 2a 돼? 돼? 풀마 맞풀. 풀마. 그래야 여기가 플러스 되니까, 그치? 그러면 x 마이너스 a랑 이게 두 개. 그리고 x 플러스 2a가 하나. 0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우리는 즉 노란색 선이랑 하얀색 함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a랑 마이너스 2a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여기 이 교점 t였고 r이었는데 여기 x좌표가 a야. 그러면 아래 x좌표는 뭐야? 그렇지. 이게 마이너스 2a인 거예요. 즉 a가 얘는 안 써도 돼. 일단 비워놔. 안 써도 돼. 일단 쓰지 마. 그럼 요 x좌표 찾았어요. 왜 쌤이 y좌표 안 찾게? 요 길이의 비를 쌤이 요거 혹은 요거로 구한다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 점들의 x좌표만 보고 비교해주면 되니까. 즉 쌤이 여기 보면 요 길이로 쌤이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요건 x좌표의 차이, 요 길이는 x좌표의 차이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요. 요 부분은 x좌표의 차이 찾으면 0 빼기 a 즉 마이너스 a겠네요. 요 길이는 찾아보니까 마이너스 2a 빼기 0 즉 마이너스 2a겠네요. 길이의 비 얼마야? 요거 대 요거니까 1대 끝. 그래서 이렇게 찾으면 훨씬 편할 거야. 그래서 1대 2가 정답이 됩니다. 정답을 쌤이 그래서 요 그림은 이게 삼각함수 할 때 좀 자주 등장했었거든? 저 삼각형의 사이에 이렇게 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것들은 좀 팁처럼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래서 좌표 다 구하지 말고, 알았지? 좌표 다 구하면 진짜 너무 심해. 15번을 저기 근데 좌표를 구한 거 아니에요?
아니 y좌표까지 안 보였잖아. 아, 그다. 요거 구하면 아, 여기 있는 건 p가 계속 살아남아가지고 우리가 그 b를 찾을 수가 있어. 표가. 그래서 y좌표를 하면 또 잘 안 나올 거야. 15번은 15번 써줘야 되지. 네, 알겠어요. 15번은 크게 이해만 하면 크게 어렵잖아요. 16번도 해야 되나요? 오케이, 맞네. 뭐야, 우리 질문 많잖아. 진도 2교시에 나가야겠는데? 그치? 천천히 두개 나오네. 15번. 요거는 일단은 보자. 함수 3참수가 나왔네요. 15번. 15번. y는 fx는 이란 쓰니까 쌤 fx라고 써. 얘가 지금 3참수예요. ax제곱 더하기 x까지. 이런 fx가 있는데 이런 y는 fx 위의 점 t, ft에서의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t라고 할 때 원점과 점 P 사이의 거리를 GT라 하자. 그때의 GT가 미분 가능할 때 A가. 그러면 우린 일단은 문제에서 GT가 뭔지를 먼저 좀 찾아줘야 될 것 같고요. 요게 미분 가능하도록 할 때 그 A 값을 찾아주면 되겠지. 그럼 GT가 뭔지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거에 대한 접선이냐면 요 fx에서 접점이 아예 부작조수 t, ft일 때 그때의 접선의 방정식의 y 절편을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치? y축과 만날 때 p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저 접점을 알 때 접선의 방정식을 먼저 좀 찾아볼게요. 접선의 방정식. 얘는 뭐 그림을 그려도 되지만 우리가 개형을 굳이 생각할 수 없으면 그림 굳이 안 그리고 그냥 접선의 방정식 먼저 찾아보셔도 돼요. 쌤이 FT는 살려두면 좀 나중에 계산이 복잡하니까 직접 넣어서 다 써볼게요. T제곱 더하기 AT제곱 더하기 T 여기까지는 쓸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저 접점을 가지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쌤은 기울기 FT를 좀 먼저 구해보고 시작할게요. 그러면 3T제곱 더하기 2AT 플러스 1 여기까지가 접선의 방정식의 기울기가 됐다, 그치? 그러면 이 방정식을 찾으면 y 마이너스 t세제곱 세제곱 바로 쓸게. t세제곱 마이너스 at제곱 마이너스 t는 요 기울기 3t제곱 더하기 2at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t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요걸 정리하면 y는 요 부분에 쌤 좀 빼볼게요. 3t제곱 플러스 2at 플러스 1에 x 빼기 요거 좀 정리해서 자 요것도 정리해볼게요. 3t 마이너스 3t 세제곱 마이너스 2at 제곱 마이너스 t까지. 근데 여기 있는 것도 이리로 이항해줘야 되니까 쌤 y는 으로 놨으니까 요 뒤에 더 붙여볼게요. 플러스 t 세제곱 플러스 at 제곱 플러스 t까지. 복잡도 하지. 그러면 요걸 좀 깔끔하게 하려면 지워지는 걸 좀 보자. 누가 지워지나? 어디 볼까? 얘 날라가네. 그리고 요거는 정리할 수 있겠네요, 서로. 그쵸? 그러면 얘는 y는 3t제곱 더하기 2at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2t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t 제곱 여기까지 접선의 방정식이 나왔어요. 근데 GT가 말하는 게 요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 그러면 우리는 y축과 만난다는 건 x나 y 중에 뭐가 0이 되는 경우예요? x가 0이 되는 경우죠? 즉 이게 0이 되는 경우 그때 y절편, 즉 y절편이 마이너스 2t 세제곱 마이너스 at 제곱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를 뭐라고 하냐면 GT라고 한대요. GT. 근데 문제는 요 GT가 얘들아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왜 그러냐면 문제에서는 그냥 y절편을 이거라고 하자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원점으로부터 요 y절편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GT를 적겠다 했기 때문에 절대값을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 게 일단 GT가 되겠어요. 그래서 절대값 쓰면 일단은 여기에서 양수가 될 수 있는 인수를 쌤 좀 뽑아내볼게요. 보면 t제곱을 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t제곱은 항상 양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t제곱을 뽑아내면 t제곱은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a까지 이렇게 절대값으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일단 GT는 여기까지야. 이제 문제는 새롭게 미분에 대한 문제로 바뀝니다. 저 GT가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A값을 지금 물어보셨거든요. 그럼 대체 어떻게 찾아야 될까를 생각해보죠. 이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다. 그림을 혹시 그리실 수 있을까요? 그림 모양을 전혀 알 수가 없어. 우리가 이 t제곱만 없으면 절대값 이렇게 뾰족 찌르면 아픈 데도 아프지, 그렇지? 근데 얘가 또 있고 이거 어떻게 그리지 싶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요건 아마 그리실 수 있었을지도 몰라. 왜? y는 fx를 우리가 절대값 이렇게 취했던 그림은 뭐냐면 y는 fx가 아니라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이 절대값에 붙으면 y값이 다 모여서 양수였죠, 그쵸? 그래서 여기 접어 올려서 이렇게 그렸었던 거 기억나세요, 혹시? 그럼 실제로 그림이요, 약간 이건 선생님 좀 정리한 거고 요걸로 대해서 그려보면 3참수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만약에 뭐 이렇게 되는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접어 올리, 약간 이런 식들의 그림이 아마 실제로 나올 거야. 근데 그림을 몰라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쌤이 어떤 걸로 생각을 해볼 거냐면 A에 따라서 한번 숫자를 나눠볼게요. 만약에 이 부분이 살아있다면 그럼 쌤이 지금 설명한 것처럼 요런 3참수 지금 인수니까 이렇게 생겼어. 요런 게 대략 어디 부분인가 접혀 올라가서 요런 스무스하게 이렇게 곡선으로 생긴 게 딱 올라가는 순간 여기가 어떻게 돼? 찌르면 아픈 점이 생기지, 그치?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요 t세제곱 뒤에 이게 계속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계속 그림이 생기고 언젠가는 계속 접어 올리면 뾰족한 데가 생길 텐데 라는 생각이 들 거야. 그럼 요 뾰족한 데가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요 뒤에가 없다면을 생각해보세요. 없으면 어떻게 될까? y는 마이너스 2t 세제곱 요거 그림 혹시 아실까요? 그치? 원래 t세제곱은 쌤이 이렇게 생겼는데 마이너스 t세제곱은 이렇게 생겼다고 말했잖아요, 그쵸? 이 마이너스 2부터도 2배로만 늘어난 거라 거의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뒤가 안 붙은 애들은요, 아무리 꺾어 올려도 이거 좀 스무스하게 해서 안 아픈 점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A가 즉 이 부분이 날아가는 경우랑 안 날아가는 경우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럼 만약에 A가 지금 쌤이 말했듯이 날아가는 경우를 좀 먼저 볼게요. A가 만약에 0인 경우 그때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GT는 그냥 마이너스 2t 세제곱이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뭐 여기까지 그림을 이거는 뭐 그림 그리실 수 있을까요? 이거 그림 그리지 않아도 상관없는 게 t가 마이너스 2t 세제곱이 0보다 큰 경우 그리고 마이너스 2t 세제곱이 0보다 작은 경우, 즉 안에 절대값이 있는 부분에 대한 그래프 그릴 때 쌤이 이 안에 있게 0보다 큰 경우 작은 경우를 나눈 댔어요. 이 경우는 결국은 뭘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정리를 해보시면요, 마이너스 양변에 곱하고 2로 마이너스 2로 그냥 양변을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t세제곱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쌤이 그냥 이 부분 음수되니까 t는 0보다 작은 범위, 즉 얘는 그냥 t는 0보다 작은 범위로 바꿔서 써도 돼요. 얘는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보면 마이너스 2t 세제곱이 0보다 큰 범위를 찾아보면 역시 t 세제곱이 똑같아요? 아니 0보다 작은 경우는 t세제곱이 0보다 큰 경우고, 이렇게 되면 t제곱은 양수니까 양수로 나눠버리면 그대로 0보다 큰 경우가 되나요? 이렇게 써도 무관하다. 여기 뭐 등호 넣어도 0이 되는 건 상관없으니까 둘 중에 한 때나 등호는 써도 돼. 그럼 이때는 이제 양수니까 마이너스 2t 세제곱 그대로 나올 거고 음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2t 세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쌤은 지금 그래프가 여러분이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서 식으로 최대한 보여보려고 하는 건데, 만약에 쌤이 한 대로 그래프로 이렇게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시면 이때 그냥 미분 가능해? 라고 쓰고 넘어가도 상관은 없어. 근데 지금 우리가 아직 5단원을 안 배웠어요. 이게 4단원까지는 그래프에 대한 개혁을 우리가 좀 낯설 수 있거든? 5단원 이제 들어가면 그래프 이제 우리 다 그려. 그래프 그릴 거야. 태연 기억하겠지만
그래프 이제는 그리는 거 배울 거야. 쌤이랑. 저는 그래프 좀 안 했어요? 그리는 거 싫어해가지고 어. 그래프를 안 그리고 잘 안 있어요. 그래 항상? 네, 저는 잘 안 그래요. 2교시에 쌤이랑 5단원 나올 건데 그거 하면 이제부터는 무슨 식이 나오면 다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우리. 근데 진짜 미분으로.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할 거고요. 일단 요거는 그럼 좀 계속 해볼게요. 그럼 요거는 미분 가능한지 체크를 하려고 보니까 0에서 지금 우리가 어디 보자 지금 문제요. 0에서 지금 불연속점 지금 이렇게 좀 구분이 된 점이 생기니까 0에서만 우리가 연속이고 미분 가능인 것만 보이면 얘는 그냥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0에서 과연 연속일까? 연속이야? 어때? 여기에다 0 넣고 여기다 0 넣으면 두 개 함수값이 어때요? 같죠? 그래서 얘는 일단 연속이에요. 0에서. 그럼 미분 가능한 건 쌤이 어떻게 구했었죠? 둘 다 다항함수니까 좌미분, 우미분 다 그냥 미분 바로 해도 되죠. 이게 미분하면 마이너스 6t제곱 어디서 t 0보다 작은 데서 미분 그럼 얘도 이거는 아까 썼으니까 요거도 6t제곱 t 0보다 큰 데서 어때요? 0에서 어때? 미분 가능해? 0 넣어봐. 같지? 그래서 얘는 미분이 가능한 거예요. 즉 우리가 지금 미분 가노름 하도록 하는 A를 찾기 위한 거였으니까 A가 0일 때는 우리가 지금 미분 가능한 걸 확인을 한 거야. 실제로 원래 이렇게 막 식으로 구체적으로 안 쓰셔도 쌤이 아까 말했듯이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식으로 증명을 해도 되고. 자 그럼 0이 아닌 부분은 쌤이 직관적으로 아까 안 된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0이 아닌 경우를 보죠. 요 경우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이렇게 생겼으면 일단 이 부분이 살아남는다는 얘기는 솔직히 그래프로만 확인을 할 수밖에는 없는데 원래 어떻게 되냐면 쌤이 쓴 것처럼 나를 원망할 거지. 원래는 이 부분이 0보다 큰 경우, 작은 경우를 나눠서 또 식을 써봐. 그러니까 식으로 쓰는 방법은 태율이가 식으로 맨날 쓴다 했으니까 식으로 쓰는 방법은 얘는 해보면요 아마 2분의 A가 이 경우로 이렇게 나뉠 거거든. 그럼 일단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그럼 이 부분에 따라 또 이 부분의 그래프가 부호가 다른 게 또 나올 거잖아요. 그럼 그때 이 점에서의 함수값이 같은지 확인하고 또 미분계수가 같은지 확인하면 되는데 쌤은 그렇게 복잡하게 안 하고 그냥 얘는 직관적으로 그림으로만 이해하고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괜찮을 것 같아? 그림으로만 한번 설명을 추가로 해드리면요. 요 y는 t는 저식으로 쓸게요. t제곱 안 뺀 걸로 그냥 쓸게요는 2t 세제곱 마이너스 at의 제곱. 쌤은 y는 마이너스 2t 세제곱 마이너스 at의 제곱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대략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개형이 일단 이렇게 생긴 경우. 이 경우가 있을 거고 혹은 이렇게 떠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혹은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3차 함수고 이 앞이 음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데서 시작돼요.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근데 그래프 개형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이거밖에 없어. 근데 이거에 대해서 쌤이 여기에 절대값을 취하는 순간 쌤이 아까 말했듯이 y좌표 밑에 있는 부분이 다 꺾여 올라가요. 이렇게. 다 꺾여 올라가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될 거고 얘는 여기까지는 그대로 y가 0보다 큰 데는 똑같은데 이게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대로인데 꺾여 올라가다가 이렇게 쫙 이렇게. 자, 찌르면 아픈 점 보이시나요? 그래서 찌르면 아픈 점이 항상 존재. 어떤 경우든 간에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 A가 0이 안 되는 경우는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뭐 식으로 보이시고 싶으신 분들은 쌤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서 보이셔도 되고 근데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그래프로 이해해도 됩니다. 이 정도까지만 이해해도 여러분 괜찮을 것 같아요. C까지 굳이 요구는 안 해도 돼요. 그래서 A가 0인 경우만 얘는 미분 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5번에 답은 A가 0인 경우. 그러면 16번도 해드리는 거고
먼저 요것만 줄게. 다음에 16번 조금 복잡했을 텐데 16번 푸신 분 질문인 분 모두야. 아 모두의 질문이다. 모두의 질문. 자 얘는 이번에 어 답이 안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16번 다 풀었는데 답이 틀렸어요. 답이 틀렸어. 네. 자 요건 일단은 조금 복잡해요. 계산도 좀 많고 해서 근데 문제는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이 좀. 일단은 얘도 그래프 개형을 그려야 돼요. 왜냐면 문제 전체 상황을 읽었을 때 fx에 뭔가 fx라고 뭐 이런 식으로 있어. 근데 여기에 접한 직선이 두 개가 있대. 막 이렇게 LM이 있대. L이랑 M이가 있어.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볼게. 근데 여기에서 이 위에 즉 곡선 y축의 수직인 즉 y축의 수직이 되는 어떤 접선이 또 있대. 접선이 있는데 그럼 요 네 개의 선이 만드는 요 넓이는 이걸 지금 물어본 거거든. 그럼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평행사변형 같이 생겼을 것 같다는 약간 대략적인 느낌이 있을 거고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인지 구해야 될 것 같고 밑변과 높이를 구하려고 보니 그 길이를 알려면 요 점의 좌표를 알아야 될 것 같고 요 점의 좌표를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4개의 점의 좌표를 찾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을 좀 가지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 문제다. 그래서 그림을 쌤은 좀 그려볼게요. 우리가 3참수 그림까지는 그릴 수 있으니까 이제 나중에는 우리가 9차, 8차 이런 것도 그릴 수가 있어. 5차, 5단원 들어가면 4차 함수까지 그리게 나올 거고요. 5차 함수도 그려요. 네, 이런 식 보면 이제 그릴 수 있지. 자, 일단은 우리는 fx를 어떻게 그릴 거냐 하면 쌤이 아까도 했듯이 요거 이제 등목 즉 x y, x축과의 교점을 찾기 위해서 요게 는이 0이 되도록 하는 x좌표를 먼저 좀 찾을게요. 그러면 인수분해를 하셔야겠네요. 0, 2. 이거 더해서 모두 0이네. 모델, 태경아 모델. 더해서 0이야. 1이요.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 그러면 x 마이너스 1이랑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는 0. 요거 그럼 뭔가 점의 좌표가 구체적으로 딱 나올 것 같진 않아. 어때? 그래. 요 두 개, 그러니까 뭐 복소수가 나올걸? 4 빼기 2. 양수니까 이거는 판별식으로 해도 굳이 쌤은 구하진 않을게요. 저 그는 그냥 대략적으로 풀마 뭐 똑같은 거가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요거 1을 기준으로 해서 양수, 음수 되는 애들을 써볼게요. 그리는 여기다 x, y. 지금 문제에서는 굳이 x좌표를 쓰는 문제는 없으니까 그냥 쌤이 요건 안 구하는 거예요. 아까 쌤이 대략 알려줬을 때. 그럼 일단 1은 여기 있고 뭐 대략 한 뭐쯤 길이가 좀 같은 쯤에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양수니까요.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대략 이런 식으로 생긴 어떤 애가 있을 거예요. 대략적으로만 그려보죠. 그럼 이 상태에서 쌤이 아까 말했듯이 접선, 즉 기울기가 9인 접선이 2개가 나올 건데 기울기가 9라는 얘기는 좀 가파르겠죠. 이렇게. 그럼 쌤이 아까 그렸던 것처럼 약간 이런 식으로 하나가 생길 거야. 이게 L. 하나가 또 생기겠죠? 좀 기울기가 9짜리인 M. 이렇게 생겼죠. 그럼 일단 접선 2개를 우리가 찾았고 이게 또 Y축과 수직이 되는 애들 쓸게요. 걔는 한 이쯤에서 Y축과 수직이면서 접하는 접선. 얘가 Y는 뭔지는 모르겠어. 이거 좀 이따 우리 찾을 거야. 얘도 Y축과 수직이면서 접하는 접선. 얘도 Y는 뭔지 모르겠어. 찾을 거야. 그럼 요 넓이를 찾을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거 줄게요. 우린 일단은 저 L이랑 M의 만나는 즉 파란색 선이랑 만나는 점의 좌표를 찾기 위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다행히도 L이랑 M은 방정식 찾기. 얘는 다행히도 기울기가 9니까 기울기가 9인 접선의 방정식 찾는 거 우리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fx 즉 미분 계수가 9가 되도록 하는 그 x점을 찾으면 우리는 요 접점을 찾을 수 있겠지. 접점을 알면 역시 접선의 방정식도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럼 쟤를 찾아보자. 3x제곱 마이너스 6x 이게 네네네 뭐 부르죠? 아니요? 요게 9가 되도록 하는 x를 찾자. 그러면 쌤 3으로 대입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바로 나와. 3이랑 1 나와풀. 그러면 x는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접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랑 3 이렇게 되죠. 여기가 아마 마이너스 1, 뭐 될 거야. 물론 여기 문제에서는 크게 영향을 주진 않죠. 그래도 이걸 구해야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찾을 수 있으니 접점이 이제는 마이너스 1, 좀 이따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맞지. 그리고 3, 2 맞아요? 그래요? 요 두 개가 접점이 된다. 기울기는 9였으니까요. 요거 두 개 알면 우리 이제 접선의 방정식 찾을 수 있죠. 그럼 y는 정석 때문에 쓸게요. 9의 x 플러스 1, 즉 요게 하나가 될 거고 요거 정리하면 y는 9x 플러스 7. 얘는 y 마이너스 2, 9의 x 마이너스 3. 즉 두 번째 자리 우리 구한 거예요. 요거 정리하면 y는 9x 마이너스 27에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5 이렇게 됐지. 와 그럼 두 개의 즉 LM에 대해서 우리가 구했어요. 32가 돼야 되는 거 30이야? 우선 27. 뭐야 어디야? 넓이 구한 거구나. 태경이 뭐 여기서 실수했구나. 저 여기서 넓이 구한 거라고. 그러면 얘는 y절편이 음수인 직선이니까 얘가 m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y는 9x 마이너스 25가 될 거고 얘가 여기 y절편 7인 부분이니까요. 얘가 y는 9x 플러스 7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LM에 대한 우리 그건 찾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LM을 찾았으니 요 파란색들은 그럼 어떻게 찾을까를 보는 거지. 요 파란색을 알아야 요 교점을 찾잖아요. 즉 요 선이랑 얘랑의 교점을 찾고 이 좌표를 찾는데 그럼 대체 파란색 선, 즉 접선들은 어떻게 찾을까? 어떻게 찾을까? 이것은요 기울기가 뭐죠?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0. 그치? 이렇게 생긴 건 기울기가 0인 애들이니까 즉 요 두 개의 선들은요 fx에서 기울기가 0인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기울기가 0짜리인 접선의 방정식을 여기서 구한 거 그대로 똑같이 하면 돼요. 지금 즉 미분 계수가요 0이 되도록 하는 x점을 찾아보면 되겠다. 그러면 쟤는 똑같이 3x제곱 마이너스 6x 한 개 0이 되도록 하는 x를 찾으면 0이랑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접점이 그러면 0,5 얘는 2,5 됐지 그치? 얘가 뭐 그러면 우리 접점 끝까지 찾아볼까요? 0, 몇이야? 옆에 봐 2 맞죠? fx에 넣었으니까 2, 몇이야? 찾아보니까 2,8 떼기 4, 3, 12 플러스 2일까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네요. 벌써 찾았는데 그러면 얘를 부자로 찾았으니까 0,2 마이너스 2 그럼 얘 뭐야? y는 보여? 요 y좌표가 요 선 지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y는? 오케이 요 y좌표를 따라 마이너스 2라고 써줄 수 있는 거고 얘는 요 y좌표를 따라 y는 2라고 써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는 노란 선과 파란 선의 교점을 찾으시면 됩니다. 교점을 찾으시면 돼요. 근데 쌤은 일단은 여기 교점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제 교점 찾는 게 또 일이야. 교점 찾는 게 일이야. 일단은 A를 먼저 좀 찾을까? B랑 D랑 C랑 A는 안 찾아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세 개의 점만 찾으면 일단은 이 x좌표의 차이 찾을 수 있고요 그쵸? 저 y는 요거니까 요 사이의 길이는 우리가 이미 알지 그치? 맞아
그럼 요 사이의 길이는 즉 높이는 알고 있는 거네요 우리가. 그치? 이게 평행사변이 되는 건 알겠지 왠지는? 길이가 똑같으니까. 그치? 이것도 꼭 표현 64. 모르겠어요? 그래서 높이는 우리가 요거 빼기 요거라서 높이는 4인 걸 아니까 요 두 점 또는 요 두 점만 찾아봅시다. 일단 찾아보죠. 그러면 L이랑 Y는 9x 플러스 7의 교점을 찾을 거예요. L은 누구야? L이 Y는 9x 플러스 7이고 얘랑 누구의 교점? Y는 마이너스 2랑 그럼 찾으면 마이너스 9x 플러스 7이 마이너스 2가 되도록 하는 x는 마이너스 1이네요. 쌤 y좌표는 안 찾을 거야. 왜냐면은 이 길이만 찾으려고 하니까 x좌표의 차이만 찾으면 되니까요. 쌤은 x좌표만 찾을 거예요. 얘는 그러면 마이너스 1, 근데 y좌표 어쨌든 마이너스 2긴 한데 뭐지? 이거 없네. 저절로 찾아지네. 그럼 두 번째는 이번엔 m이랑 똑같아. y는 마이너스 2의 교점 찾자. 그러면 9x 얘 플러스 7 아니고 9x 25 마이너스 25가 마이너스 2가 되도록 하네. 그럼 9x는 얘는 23이네. 여기서 좀 계산이 더러웠어. 쌤 이거 풀다가 좀 이게 좀 심하더라고. 9분의 23이 나와. 또 이렇게 또 되더라고. 그럼 여기 이 교점은요 9분의 좀 빨리 떨어진다. 9분의 23 콤마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1. 그럼 요 길이 얼마일까? 요거 빼기 요거겠지? 9분의 23 빼기 1이니까 이거 줄게요. 9분의 23 빼기 1. 즉 넓이는 가로 길이 먼저 찾을게요. 9분의 23 빼기 1 곱하기 높이는 쌤이 4라고 했다. 그치? 요 계산은 됐다. 그치? 9분의 1. 그럼 얼마? 9분의 128. 이렇게 좀 계산이 지저분하게 나오기는 하네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16번. 18번 드려야 되나? 17번은 좀 간단해지면 좋네요. 일단 좀 받아 쓰실 분들 쓰시고요. 17번은 문제 좀 여기 써놓을게요. 되지 않고. 17번은 맞으시는 분들은 왜 맞는지를 좀 봐야 돼. 이거는 쌤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 78번은 맞았어도 봐. 78번은 조금 이게 평균값 적용해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야. 18번은 뭐 괜찮을 것 같긴 한데 17번은 좀 설명을 해야 돼. 이게 귀여워. 이건 증명을 보이는 거라서 채점을 하면 안 되는구나. 답이 이가 아니었구나, 그치? 이건 셀 써주는 거 보고 채점하세요. 그래서 저 앞에 거 다 써서 자세히 좀 기다리겠어요? 기다릴게. 이거는 좀 어려웠을 거야. 설명을 근데 굳이 근데 자세하게 해야 돼요. 그냥 중간 가족이 필요해요. 1분의 fx 플러스 1 마이너스 fx가 f 프라임 x니까 f 프라임 x가 2다. F 프라임 X인지 몰라. 왜 몰라요? F 프라임 X인지 몰라. 쓰기 좀 애매해. 왜요? 현재 여차 넘어간다. 네. 이제 했어요? 됐어요? 없는 거. 자, 갈게. 자, 외우라고 했죠. 볼게요. 자, 지금 요 문제를 보면 이게 2임을 보이죠? 인데 왠지 이게 2니까 뭔가 2 되는 거 보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 사이에 맞는데 진짜 태경의 의미도 맞고 맞는데 조금 더 엄밀성이 필요해서 지금 이건 좀 잡아드릴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F'X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은 잘 생각해봐야 돼. 만약에 이게 F'X니까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평균값 정리를 써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 평균값 정리를 썼을 때 이 X의 점들이
움직이는지 아닌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이 지금 그 쌤이 준 녹지에 썼던 그 평균값 정리는 고정점 A, B에 대해서 쓴 거예요, 여러분. 딱 정해져 있는 점 2개에 대해서 쓴 건데 지금 이 문제는 요 x가 x 더하기 1, x에서 x 더하기 1, 즉 x좌표가 이 x가요 그냥 가만히 있는 애들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 애야? 움직이는 애야. 막 이게 어디 있는지 몰라. 그래서 이걸 막 함부로 쓰려면 조금 잘 잡아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럼 일단 평균값 정리를 써볼게요. 쌤 써보긴 써볼 건데 어떻게 써볼 거냐면 어디부터 어디까지로 써야 쓸 수 있다? x부터 x 플러스 1의 범위에서 누가 f가 연속이고 이거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x 플러스 1에서 f가 미분 가능함으로 항상 평균값 정리를 쓰실 때는 이 조건을 반드시 써야 돼요. 그럼 함으로 우리는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요 두 값의 차이인 1분의 fx 플러스 1 빼기 fx는 f 프라임 x가 아니라 c가 되는 근데 이 c는 x가 변함에 따라서 계속 변할 거지. 원래는 여러분한테 이런 표기까지 그 유도를 하진 않는데요. 진짜 엄밀하게 쓰면 이렇게 x에 따라서 변하는 c거든요. 이렇게 쓰기도 해. 근데 여러분 그냥 c까지만 알고 있어. 그냥 이게 변한다는 의미만 이해하세요. 알았죠? 요게 되는 c가 어디 사이에 존재해, 태경아? C가 X랑 X 그렇지. 요 사이에 존재하는 c인 거예요, 얘가. 그러면 C가 2인 C가 존재.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값을 이렇게 바꿔 쓰면 안 될까를 생각해 보는 거지. 그러면 쌤이 이제 쌤 중에는 간략하게 설명하고 리미트 그러면 x는 무한대로 갈 때 fx 더하기 1 빼기 f x를 여기서 바로 f'c로 옮겨 쓰면 안 돼. 주의. 항상 우리는 요 극한 x가요. 요 앞에 이렇게 극한으로 걸려 있을 때는 요 문자를 맞춰 주셔야 돼요. 항상 맞춰야 돼. 그럼 얘를 쌤이 f'c로 쓰는 순간 요건 누구로 바뀌어야 돼? x가 누구로 바뀌어야 돼? c로 바뀌어야 돼. 이제 그래서 x가 무한대로 갈 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c의 범위는요 지금 x 요렇게 되고 있으니까 x가 이거이므로 x가 무한대로 가면 c는 어디로 가? 당연히 무한대로 가는 거지. 이렇기 때문에 c가 무한대로 가서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요게 결국은 우리는 요 c는 어떤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다 되는 거니까 이래서 2가 되는 거예요. 그냥 x에 대해서 된다, 요거 x다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요 x에 따라서 c가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엄밀성까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써주셔야 맞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좀 해주려고 했었어. 18번은 한번 해보고 18번은 따로 쌤이 질문을 나중에 받을게요. 쉬어야 돼서. 벌써 쉬는 시간이야. 어? 쉬세요. 안 쉬어. 괜찮아? 보고 거리.